조우성 변호사의 개념 탑재. 오늘은 이 묵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.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. 도대체 묵비권이란 게 뭐고, 그럼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뭐 괜찮은 건가? 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.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묵비권을 정의를 얘기하면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해서 내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. 헌법 제12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. 이렇듯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가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규정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조항과 같이 있습니다. 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. 이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야, 네 죄를 네가 알렸다. 얘기 안 해? 저놈을 족쳐라. 그래서 가혹행위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서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자. 그래서 이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이 묵비권이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헌법에 큰 규정이 나와 있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형사소송법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. 우선 이 수사를 받을 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인 검사나 경찰관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. 당신은 말입니다.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얘기를 알려줘야 되고 또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. 이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당신 신문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까지 다 알려줘야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신문조서 받을 때 2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딱 이렇게 부동문자로 찍혀 있고 다 체크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수사관이 설명하는 거 들었죠?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가장 큰 이제 그 의문사항이 그래?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하지. 내가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묵비권이라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겠네.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. 그래요.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. 정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.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물증이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.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죠. 그럼 당연히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반대로 다른 증거가 있어요. 뭐 물증도 있고 다른 그 사건의 증인들이 그래요. 그 사람이 그런 짓 한 게 맞습니다. 라고 증언을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증거가 있는데 나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할 거야. 그러면 이게 과연 법상 어떤 평가를 받느냐. 여러분들 혹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양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양형. 그 형을 정한다. 형의 양을 정한다. 그 양형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는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제 이게 대법원 산하에 있는 건데요. 자, 똑같은 교통사고에 대해서, 똑같은 사기 사건에 대해서 각급 법원마다 들쭉날쭉한 이 판결이 나오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형을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것을 양형 기준이라고 합니다. 그것을 양형위원회가 정하는데요. 자,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? 법에는 보면은 뭐 징역 몇 년 이하 이렇게 큰 아웃라인만 정해 놓죠.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형을 좀 더 예를 들어 징역 5년 이하다.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징역 6월부터 5년까지 해서 정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럼 거기서 어떤 경우에는 죄를 좀 깎아주고 감경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형을 조금 높게 봐주고 이 정해진 레인지 안에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어요. 가중 요소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상습범이네? 뭐야? 너 이걸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했잖아. 그러면 당연히 더
가중해서 그 죄를 줄 수가 있겠죠. 또는 되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, 즉 조금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. 그러면 또 이게 범행이 가중되는 거예요. 근데 감경 요소가 있어요. 이게 좀 죄를 좀 작게 주자. 그 감경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지한 반성이에요. 즉, 이 죄는 졌지만은 되게 반성을 하고 있네? 그러면은 그 깎아주자라고 하는 감경 요소가 그 양형 기준에 있단 말이죠. 그럼 다시 돌아와서, 나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.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뭐 특별히 나한테 불이익하지 않다면서요. 불이익 받지 않는다면서요.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죄를 가중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보셨잖아요.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백을 하고 이러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구나. 그래서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죠. 즉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대로 자백을 했으면 이 사람이 마이너스 깎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면 깎일 요소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받겠지만 형식적으로는 플러스 불이익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마이너스 깎일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이 묵비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내가 나한테 대해서 불리한 형사적인 내용은 내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. 나는 그거를 강요당하지 않아. 라는 규정인데 실무에 들어가서는 만약에 내가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묵비권을 행사하면 무죄로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다른 증거가 이미 있는데 뭐 물증이나 증인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. 반성을 안 하고 있네. 그래서 반성을 했다라면 형이 좀 감경될 수 있는데 그 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사님 저 묵비권 행사하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니까 하세요. 이렇게 함부로 말씀 못 드리죠.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차라리 지금 증거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감경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. 이상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.